안녕하세요. Who is you? 호스트 후이입니다. 네네. 오늘은 뭔가 조금 더 생생한 느낌이죠. 그동안 저희는 이제 미리 촬영을 해서 편집본으로서 이제 많은 분들과 만나 뵀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아하! 새롭게 리뉴얼된 Who is you?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텐데,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격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했으니까 다다음 주 화요일 혹은 목요일에 저희가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뵐 예정이고요. 자세한 일정들은 저희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추후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말씀드릴게요. 언제 합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이에요. 이번 주는 화요일이에요. 제가 열심히 소문 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Who is you 4화를 시작을 해볼 텐데, 이번 게스트는 정말 제가 진짜 너무 모시고 싶었던, 제가 이런 자리에서 뵐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했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이고 감사한 분이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인데요. 스타를 발굴해내는 연예계 인재 헌터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캐스팅팀 라운선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귀한 발굴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부터 한번 여기 카메라 네. 봐주시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후이 씨를 가장 처음 캐스팅했던 지금은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캐스팅팀에서 캐스팅 업무하고 있는 라운선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실 쉽지 않은 부탁이란 걸 저도 알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수락을 해주셨는지. 정말 쉽지 않았고요. 정말 쉽지 않았는데 네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이거 어떻게 거절을 할까? 어떻게 거절을 해야 이제 후이 씨가 잘 받아들이고 빨리 다음 게스트분을 섭외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 이틀 정도 했고요. 고민을 하다가 뭔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래도 한번 저도 용기를 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순전히 저의 욕심이자 어떤 정말 순전히 온리 후이를 위해서 이 자리에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일단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사실 처음으로 섭외를 해주신 분입니다. 그렇죠? 정말 네. 대단하신 분이고요. 정말 보는 눈이 정말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직업의 세계? 직업 탐구 느낌으로다가 캐스팅 팀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좀 이따 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해도 될까요? 일단 지금 회사는 말씀을 드리고 네, 계신 거죠? 회사에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반응이 혹시 어떠셨어요? 반응이 회사에 이제 절차가 또 있어가지고 네네. 그걸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 잘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번거로우셨을 텐데. 네, 괜찮습니다. 아무튼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보고 계신 많은 그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댓글도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얘기를 시작하려면 사실 이 얘기부터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의 첫 만남. 그렇죠? 네. 언제 만났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그러니까요. 몇 년도에 만났는지. 이게 사실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가 전화 통화로 처음 맞아요. 만났었죠. 네. S 기획사. S 기획사에서 이제 처음 전화 통화로 이제 중학생 시절에 제가 전화를 드렸고 그때 맞습니다. 이제 처음 유선상이지만 만난 계기가 됐고 이제 이후에 이제 또
C 회사에서 예, 제 전 회사. 그쵸. 예. 전 회사에서 그때는 이제 실물로 대면으로 맞아요. 만나 뵙고 이제 캐스팅을 또 했었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제 기억에 그 S 회사가 매주였나요? 그 네, 공개 맞아요. 오디션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매주였나요? 매주 토요일. 그쵸? 네. 그 다 같이 노래하자라는 그 맞아요. 노래방에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럼 그때 거기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영상으로 저를 보신 거예요? 그때 거기는 늘 있었고요. 아. 네, 거기에 늘 있었고 이제 호이 씨한테 전화를 드렸던 거는 네. 노래를 잘하는 네. 중학생 친구가 네. 있으니까 네. 이 친구를 빨리 데려와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아. 해가지고 이제 사옥으로 불렀었죠.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그때 제가 압구정이라는 곳을 네. 정말 몇 번 안 가봤었던 왜냐면 저도 경기도 생활을 그쵸. 했으니까 네. 근데 혼자 버스를 타고 음. 한양 아파트인가요? 뭐 어딘가 현대 맞아요. 아파트인가요? 네네. 어디 내려가지고 한참을 걸어서 맞아요. 약간 그 말로만 듣던 S사 노란 건물. 네, 앞에서 이제 전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순간 기억이 나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아마 전화 통화가 오셨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나긋나긋하시고 너무 친절하셔서 그때 제가 여유가 좀 있었나 봐요. 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그게 아마 2008년, 8년. 9년 그때쯤일 거예요. 그러면은 18년 전? 19, 그 정도 되겠네요. 17년 전? 제가 딱 지금 인생의 절반 정도 살았을 때 누나를 뵀었는데 일단 그때는 노래를 잘해서 그렇죠. 사실 노래 잘하는 친구를 찾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게다가 이제 나이도 그때 어렸죠? 어렸으니까 네 그래서 이 친구는 꼭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와 너무 감사해요. 네. 사실 그 S사의 그 오디션에 제가 그때가 아마 한 다섯 번째 갔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전화 올지는 몰랐는데 저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워낙 감사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그날 오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렇게 고르시는 거니까 사실 맞아요.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제가 이제 34살이에요. 네. 그때가 16, 17이었으니까 어때요? 그때는 혜택이고 지금 이제 후위가 된 건데 어떤가요?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사실 제가 보는 후이 씨는 혜택이고 네네. 혜택이가 후이 씨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사실 뭐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나 네. 뭐 음악을 들을 때는 너무나 이제 다른 모습이지만 그냥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뭐 통화할 때는 네. 똑같아요, 사실. 네. 그쵸? 네. 저도 지금도 사실 아까도 누나랑 얘기를 했지만 정말 10년, 뭐 12년, 13년 전이랑 진짜 우리의 사이도 똑같고 저는 정말 진짜 하나도 안 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고 아무튼 너무 그냥 사실 어렸을 때 만나서 그런지 그런 인연이 되게 저는 요즘에 소중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렸을 때 만났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 그러니까 그냥 커서 그때의 관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게 저는 요즘엔 되게 소중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누나랑도 그냥 지금까지도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게 일단 저에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캐스팅 일화를 좀 듣고 나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캐스팅 팀 하면 그냥 막연하게 그럼 걸어가다가 멋있는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번호를 받으시는 건가? 그러니까 막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팀인지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캐스팅 팀은 뭐 막연한 게 사실이고요. 아. 왜냐면 이제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맞아요. 근데 사실 그쵸 이제 회사에서 신인에 대한 계획이 생기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면 그거에 맞는 이제 친구들을 발굴하는 네, 그런 일을 하는 팀이고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 오디션 기획부터 네. 뭐
말씀 주신 뭐 길거리에 가면서 직접 캐스팅을 한다든지 네네네. 뭐 그리고 요즘에는 실용음악 학원이나 네. 댄스 스튜디오도 네.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도 이제 친구들 직접 찾고 발굴하고 이제 아티스트를 만들어내는 친구들을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약간 원석을 찾아서 보석을 만드는 네, 맞습니다.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쁘게 표현해 주시네요. 아 근데 진짜 실제로 원석이었던 회태기를 보석이 되도록 만들어서 펜타곤으로 데뷔를 시켜주신 거니까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사실 예전에는 정말 막연하게 이런 플랫폼들이 많지 않았을 때니까 네. 길거리를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때요? 길거리 캐스팅도 요즘에도 하시고 혹은 뭐 SNS를 조금 더 활용하신다던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쵸. 근데 그 이제 기존에 했던 방식이 사라지지는 않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방식이 추가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거리를 진짜 간다거나 네. 이렇게 공개 오디션을 해서 직접 친구들이 찾아오게 하는 이벤트를 만들고 이제 뭐 오디션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말씀 주신 뭐 SNS나 온라인으로 요즘에는 오디션을 지원받는 기능들도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럼 영상을 오디션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뭐 사진, 영상, 음원을 네. 이제 지원자가 준비를 해서 네.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네네. 저희가 이제 그걸 검토해서 또 따로 컨택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들이 추가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지원자가 1000명이에요. 네, 그럼 그 중에 원석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그러면 이 기준점이 진짜 명확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기준점이 명확한데 근데 네. 그거는 많이 물어보세요. 네, 뭐 네, 어떤 기준이 있냐, 뭘 네, 중요하게 보냐. 근데 그건 정말 사람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 하면은 네. 그냥 그게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고 이러니까 본인의 취향보다는 그러니까 이 음. 사람에게 느껴지는 매력이 일단 1차적으로. 네, 매력과 그런 네.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쉽지 않은 진짜 왜냐면 사실은 이거를 잠깐의 영상 혹은 잠깐의 대화로 네. 이 친구의 이 깊은 곳에 무언가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니까 진짜 이건 매의 눈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팀장님 기준에서 이 친구 뭐가 있네? 뭔가 딱 보는 포인트, 예를 들면 뭐 비주얼 요즘엔 사실 진짜 육각형, 소위 말해 육각형이라고 네. 하는 진짜 한 군데도 빠짐없이 완벽한 친구들이 대부분 다 데뷔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팀장님께서 보셨을 때 제일 뭔가 딱 포인트가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육각형은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게 크고요. 연습을 통해. 네,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게 크고 네네. 처음부터 육각형인 친구들은 뭐 거의 없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그냥 이게 일이잖아요. 네. 아무리 이제 오디션을 보는 지망생이고 이제 뭐 연습생이 될 분들이지만 네. 그게 결국에는 이 일을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에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열정과 진심이 담겨 있는지 네. 얼마나 진지하게 좀 이 과정에 임하는지를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절실함. 그쵸. 거죠. 네. 근데 저도 사실 이 얘기 들으면서 되게 공감했던 게 제가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나름 요즘에 예를 들면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앞자리, 그러니까 심사위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거나 혹은 어떤 프로젝트 팀에서 이렇게 같이 할 친구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들이 종종 있었는데 네. 저도 그게 제일 눈에 많이 띄긴 했었어요. 그냥 이 친구의 어떤 뜨거움, 그죠? 그럼 뭔가 더 예뻐 보이고 그쵸. 잘 했으면 좋겠고 뭐 물론 팀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당연히 그 뜨거움만 보고는 그쵸. 회사에 네. 이렇게 또 캐스팅을 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도 뭐 어느 부분에서 공감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팀장님께서 사실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2008년도에 뵀으니까 그때쯤 그럼 이 일을 시작을 하신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새내기 시절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좀 있었던 그래서 착하게 네, 통화를 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거의 17년, 18년 가까이를 이 업계에서만 계속 일을 해오신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데뷔시키신 친구들도 꽤나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혹시 설명 말씀 좀 해주실 설명?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최근에 데뷔한 네. 이제 현 네, 재직 중인 회사에서 데뷔한 이제 투어스 친구들이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가 3번째 회사이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 전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저죠. 네 계시고 네, 제가 있고. 네 그리고 네. 우리 CLC 친구들이 맞아요. 있고 네 그리고 그 앞에 회사는 너무 새내기였어가지고 네. 네. 저를 불러주셨던. 네, 맞아요. 그쵸. 거기서는 뭔가 그러니까 데뷔를 시켰다라기보다는 약간 배우는 과정이셨군요. 맞아요. 네, 업무를 좀 배우고 이제 시켜주시는 일을 열심히 했던 시기였죠.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펜타곤 팀 혹은 후이 연습생 시절을 봤을 때 자랑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 친구 이랬어. 약간 이 친구는 이런 게 좋았어. 그냥 후이로 봤을 때는 어땠는지. 후이 씨는 그때 혜택이었죠. 네, 혜택이죠. 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이렇게? 네. 그때의 혜택이는 저희가 정말 많은 그 지망생 친구들을 보고 네. 사실 데뷔하지 못한 거쳐간 연습생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많은 친구들을 그동안 봐왔었는데 네. 이게 약간 개인 감정일 수도 있는데 뭔가 저 친구한테 이런 노래 시켜보고 싶다. 저 친구가 부르는 이 노래 들어보고 싶다. 네. 인 친구였어요.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래요? 그때 당시 네 제가 그랬군요. 그랬었습니다. 노래를 좀 잘해서 노래를 잘하기도 하고 네네. 사실 그러니까 노래는 약간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근데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잘하게 만드는 거는 사실은 좋은 선생님이 네. 좋은 트레이닝으로 네. 좀 어느 정도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바꿀 수 없는 목소리나 네. 그런 그 사람만 낼 수 있는 그런 호소력 이런 그쵸. 거는 사실은 트레이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갖고 계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저 친구는 네. 괜찮다. 그러셨군요. 네. 사실 저희의 히스토리가 진짜 긴 게 약간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S사에서 네. 스쳐가듯 뵙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누나와 함께 계셨던 한 분께서 이제 저를 중국으로 이제 불러주셨어요 또.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보셨고 옆에서 그쵸? 네. 다 알고 계셨고. 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열심히 하다가 여러 가지 환경들의 사정들에 의해 맞아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거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가수를 원래 그만두려고 했다가 가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M자로 시작하는 실용음악 학원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는 오디션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갑니다. 거기에 이제 제 전 회사 C 회사도 있었던 건데 거기에 이제 누나가 계셨죠. 제가 C 회사로 갔었죠. 네. 그 자리에. 네. 그래서 저를 보시고 너무 환하게 웃어주시고 그냥 내가 아는 애가 왔네라는. 맞아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랬어요. 네. 제가 오는 건 원래 모르셨고 몰랐죠. 그 자리에는 사실 누가 오는지는 아마 다 모르실 거고 저도 당시에는 몰랐었고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제가 아는 혜택이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봐서 사실 되게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여전히 잘하네 이런 생각했고 작곡 맞아요. 그때 해가지고 맞아요. 피아노 하면서 노래하셨잖아요. 맞아요. 네네.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기회를 이제 주셨기 때문에 그 C 회사에 제가 갔을 때 누나 덕분에 작곡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것도 있잖아요. 있겠죠? 확실한 게 왜냐면 제가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가자마자 저희가 이제
회장님 평가 날이었어요. 제가 네. 입산 날이. 네. 근데 입산 날이? 입산 날이. 네. 회장님 평가 날이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회택에는 준비된 게 없으니까 오디션 때 봤던 걸 해라. 근데 그때 자작곡 했던 거 좋았다. 그거 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장님께서 저를 보시고 이 친구 작곡에 재능 있네? 해서 저를 좀 이렇게 푸시해 주셨던 건데 그 영상과 그 오디션을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게 있다 누나.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노래는 그냥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도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발라드도 부르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네.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냥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냥 여러 가지의 저의 그런 성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네. 근데 저는 진짜 연습생 시절을 돌이켜보면 항상 느꼈던 게 그 캐스팅팀 누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 신인개발팀이라고 네. 불렀는데 신인개발팀 누나들은 촉이 진짜 좋았거든요. 음. 정말 네. 얘 뭐 이럴 것 같아 하면 저한테 네. 말씀하시면 제가 항상 걸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촉이나 혹은 관상을 좀 잘 보시는지. 촉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센스라고 하죠. 사실 네. 센스라고 하는데 그런 센스가 있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현업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센스가 좀 있으신 그런 촉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고 관상은 글쎄요. 관상은 글쎄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 10몇 년, 진짜 20년 가까이 이 업계에 계시면서 그냥 스타가 될 관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럼 느낌적으로. 느낌은 있죠. 아. 근데 그게 관상이 아니라 그 감인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는 뭘 해도 하겠다. 잘 될 것 같다. 사실 데뷔는 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업계에서 이렇게 잘 우리가 되는 생각하는 거. 잘 되는 네. 사람들은 많진 않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잘 될 것 같다 이런 친구는 좀 보이긴 하죠. 사실. 혹시 그러면 님이요, 님. 아, 저요? 네. 아, 저는 사실 정말 그랬나요? 그쵸. 말했잖아요.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은 네.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곡도 잘 쓰시고 하니까. 네네. 네. 그쵸.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재능이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잘 저를 이렇게 끌어올려 주셨죠. 사실은 저는 데뷔를 제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누나를 뵙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약간 데뷔는 운명이다. 데뷔는 운명 같은 건데 나는 가수가 될 운명이 아닌가? 로 살았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누나를 뵙고 이제 이렇게 오늘날까지 열심히 가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일하신 지는 일단 뭐 거의 한 20년? 17년, 18년 네. 정도 되신 것 같고 거쳐간 회사도 이제 3군데. 네, 딱 3군데. 그쵸. 네.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약간 이 저희의 업계가 그 이직 속도가 저는 꽤나 빠른 업계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엄청 길게 계셨네요. 사실 첫 회사는 네. 그렇게 오래 다니지를 못했고요. 아. 그 이후에 제가 약간 방황의 시간이 좀 있었어요. 네네네네. 내가 이 일이 되게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생각처럼 되지가 않았고 힘든 부분이 있었고 네. 그래서 계속 이 일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른 꿈을 좀 찾아보는 게 맞을지 그때 사실 갓 대학 졸업했을 때니까 네. 사실 어리잖아요. 그쵸. 새로운 꿈을 꿔도 충분히 꿀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네. 고민의 시간이 있었고 네. 이제 2번째 회사 들어가서는 이제 열심히 좀 길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그쵸. 네 그리고 지금도 되게 길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정말 이렇게 길게 하고 계셔가지고 그냥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그냥 피부로 느꼈을
때와 약간 다른 아. 다른 행보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러면 원래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계기가 뭐예요? 아니, 뭐 생각해봐도 어떤 계기였을까? 계기가 네. 정말 그냥 한순간이었거든요. 오. 제가 완전 P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뭐 MBTI가 없었지만 네. 그때도 이제 P력이 굉장히 크게 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학생 때, 대학생 네네. 때 우연히 음악 방송을 보게 됐어요. 근데 뭐 정말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어떤 한 걸그룹이 나왔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시고 네. 춤도 너무 잘 추시고 그 에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그룹이 되게 이제 호감이 된 거죠, 갑자기. 아. 근데 문득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가수가 됐을까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뭐 네. 아, 이런 일화가 있구나 찾아보다가 그러면은 이 분들을 이렇게 좀 찾아내고 가수로 만들어준 분들은 누굴까? 네. 갑자기 이런 약간 궁금함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거를 그냥 인터넷에 찾아본 거죠. 제 주변에는 이런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네네. 인터넷에 그냥 찾아보다가 이제 관련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아카데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에 바로 등록을 해서 네. 이제 수강을 하고 네. 또 바로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마침. 채용 공고가. 네네. 네. 그래서 지원을 해봤어요. 네. 뭐 면접을 생애 첫 이제 네, 입사 지원이고 면접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뽑아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약간 어릴 적부터 꿈은 아니었고 네. 뭔가 운명처럼 다가왔군요. 네, 그랬던 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지금은 사실 연차가 많이 되셨지만 팀장님으로도 지금 재직 중이시고 처음에 입사하면 어때요? 어떤 거부터 배워요? 처음에 입사하면 일단 주어지는 일을 그래요? 해내기에 급급하죠. 사실은 네네.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캐스팅 이거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업무가 또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내기가 사실은 좀 급급했던 것 같고 그때 당시는 뭐 일에 대한 요령이나 네. 일머리라고 하죠. 네. 그런 게 있지도 않았을 거고 네. 사회생활도 처음이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어떤 캐스팅 업무 직접적인 그런 업무를 가기까지 해도 입사 후에 시간이 조금 걸리나요, 그럼? 아니요, 바로 투입됩니다. 아, 그래요? 네. 와. 완전 그냥 현장 트레이닝이죠. 그러면 어려울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뭔가 현장에서 그냥 맞닥뜨려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입사하신 지 얼마 만에 길거리 캐스팅으로 나오신 거예요? 바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혼자 하지는 않고 네. 선배나 이렇게 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랑 이제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네. 진행을 하죠. 초반에는. 근데 초반에는 좀 신기하기도 하셨겠는데요? 신기하고 사실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초반에는 되게 소심하고 네네. 뭐 기본적으로 좀 조심성이 많고 네, 그런 네. 성격이어서 이제 뭐 지원자 분들이나 뭐 지망생 분들이랑 이렇게 뭐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고 어려웠었죠. 네. 그리고 그랬었는데 근데 뭐 하다 보면 네, 이런 케이스들이 여러 개 쌓이다 보면은 그게 네. 또 데이터가 돼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신입사원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가장 많이 달라진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신입사원일 때는 이제 주어진 일을 하는 게 크다 보면 그거를 잘 해내야 하는 게 크다 보면 네. 지금은 사실 뭐 저의 의견이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잘 해야 하는 그쵸. 네,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한 친구를 회사에 어떤 소속 연습생으로 데려오는 데에도 지금은 이제 의견도 내셔야 되고 그쵸. 뭐 선택을 오롯이 혼자 다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네. 그래서 책임감이 확실히 커지시긴 하셨겠네요. 그쵸. 그러면 저희가 일 얘기는 지금까지 좀 엄청 많이 나눈 것 같고 네. 업무적인 거 좀 빼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고 싶었냐면 제가 전화를 드릴 때마다 해외에 계시거나 지방에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캐스팅업이라는 업무 자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 그렇죠. 당연히 업무적인 특성상 많이 다니시는 것 같긴 한데 쉬는 시간에 취미 이런 건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면 취미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시는지. 여건은 제가 부지런하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네. 네. 근데 저는 누워있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누워있는 게 제일 좋고, 네. 누워서 뭐, 밀렸던 뭐 드라마나, 좋은 영화나, 좋은 음악 듣는 거? 뭐 그런 게 사실은 저한테 힐링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취미? 요즘에 좀 운동하긴 해요. 살려고. 취미라기보단 네, 살려고. 약간 생존. 필요에 의해. 아, 네. 그것도 좀 취미를 가져보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 어떤 직장인분들, 특히나 엔터 업계는 뭐 저도 당연히 이 업계에서 뭐 직원으로서는 아니지만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쉴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나는 이런 엔터 업계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오시기에는 너무 정말 맨날 밤 11시, 12시에 회사에 와봐도 항상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참 쉽지 않으신 어떤 일정들이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전 되게 궁금한 게 저의 직업병은 저는 이제 음악을 부르고 혹은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 만드는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항상 음악이 약간 음악으로 오롯이 안 느껴지고 이런 소스 그러니까 이런 보통 섹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좋다 막 이렇게 음악을 그렇게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누나도 뭐 TV를 보시거나 혹은 마트를 가시거나 정말 일상에서도 약간 나의 직업병이다 할 만한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쉴 새가 없어요. 네,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 가면은 네. 계속 사람들을 보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같이 있는 사람한테는 네.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뭔가 약간 내가 집중을 못하는 것 같고 네. 뭐 이런 대화나 이런 거에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막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보게 되는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업무만 거의 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오래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마트에 가는 길인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캐스팅을 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럼요.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일이 이점이라면 이점이고 네.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업무 공간이나 업무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 네, 어디도 제가 뭐 어디에 몇 시에 가든 거기가 업무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뭐 마트에서 식당에서 제한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밥 먹다가 야, 괜찮다 잠깐만 하고 가가지고 그래서 타이밍을 엄청 보죠. 네. 근데 저의 타이밍보다는 이제 그 친구의 타이밍. 네, 뭐 식사가 끝날 때 가는 게 좋을까? 뭐 기다릴 때 가는 게 좋을까?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엄청 중요한. 근데 제가 저는 사실 길거리 캐스팅 경험은 아예 없긴 하거든요. 저는 네. 정말 제로인데 그냥 이렇게 드렸을 때 약간 이 사람 뭐지 하는 느낌의 그런 반응도 꽤나 있으셨겠네요, 그럼? 그럼요. 엄청 많죠. 근데 그마저도 어떤 직업적으로서 그냥 해석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애들이 많으시겠네요. 그쵸. 이제 저는 근데 사실 명함을 네. 친구들한테 막 많이 주진 않거든요. 이제 명함을 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보는 친구들이 거의 청소년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명함을 받거나 캐스팅 받으면 좀 들떠요. 맞아요. 그럼 뭐 SNS에 올린다거나 뭐 친구한테 보여준다거나 근데 거기에 이제 제 개인 정보가 또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 명함을 많이 주지는 않는 편인데 너무 이제 막 경계를 하거나 네. 의심을 하거나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한 번씩
이제 저를 증명하는 용도로 명함을 드리기는 하죠. 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모르는 사람이 그쵸. 어쩌면 낯선 네. 사람이 말을 거는데 근데 나에게 관심이 있대. 근데 이제 애초에 또 이런 직업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었으면 더 그럴 수 있죠. 네. 부럽네요, 근데. 어떤 게?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 그때 네. 16살 때 한번 만날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저 어렸을 때가 한창 그 길거리 캐스팅에 대한 로망과 또 빈도가 꽤나 잦은 시기이긴 했거든요. 네. 근데도 전 없어요.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사실 뭐 제가 그거를 얻기에는 좀 많이 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뭐 지금이면 또 다르죠. 그럼요. 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또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질문을. 그래서 초롱님께서 후이를 캐스팅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절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저를 캐스팅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업계에 발을 들이게 된 거고 윤희님께서는 후이의 어떤 점에서 가능성을 느꼈는지도 궁금해요. 중학생 후이가 불렀던 노래들도 궁금한데 후이는 기억하려나? 라고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세요?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 안 나고 기억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어떤 거요? 그때 예쁘게 보이려고 파마하고 오셨잖아요. 중학생 때? 네.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때가 방학 시즌이어가지고. 맞아요. 그것만 기억나요. 그쵸. 네. 근데 그 파마가 약간 파마가- 악수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귀여웠어요. 근데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시사 음, 볼 때는 제가 아마 빨간 머리로 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기억에 누나였나 혹은 다른 분이었나 기억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올 때 검정 머리로 염색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코님께서는 회택소년의 첫인상이 궁금한데 첫 만남을 구체적으로 풀어달라고 하시는데 아 이게 저희가 너무 오래돼서 그쵸? 그렇죠. 첫 만남 제가 기억하는 첫 만남은 사실 그 M모 실용음악학원의 네. 오디션이었고 누나는 아마 아니죠. S 그거였죠. S 그때는 저희가 실제로 대면하지는 못했었고. 네. 언제가 처음이에요? 와, 기억 못 하시네요. 네. 그 중국에 갔다가 오셨잖아요. 맞아요. 오셔가지고 한국에서도 연습을 좀 했었잖아요. 맞아요. 한국에서 오래 했었죠. 네, 그때 제가 갔었어요. 아. 네. 저희를 보러요? 네. 그때 이제 제 선배가 이제 맞아요, 같이 맞아요. 일을 하셨었으니까 네. 그때 이제 선배를 만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연습하고 있다 해서 네. 이제 가서 봤었죠. 아, 연습하는 그럼 그 거를. 지하 강동 거기에 오신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러셨어요. 네, 봤었고 근데 뭐 그 후이 씨는 연습을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맞아요. 잘 몰랐을 거고 네. 저는 그냥 지켜보다가 갔었고. 그때가 이제 제가 아마 20살이었던 음. 것 같은데 그랬군요. 다음으로 문추님께서 신개팀 분들께서 지방 쪽에 실용음악 학원도 많이 오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최근에는 그러면 어디를 다녀오셨고 지방 쪽에도 많이 가시는지. 네, 뭐 저희는 지방 실용음악 학원도 많이 가고 있고요. 네. 당장 지난주도 제가 그러니까요. 부산 네. 갔었고 이번 주도 사실 대전에 가거든요. 아. 네. 사실은 이게 모든 도시에 다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네네. 좀 대도시 네, 위주로 좀 실용음악 학원이나 댄스 스튜디오 네. 가고 있죠. 거의 매주 그러면 가시겠네요, 지방으로. 네, 많이 가고 뭐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저희 팀원분들도 네. 가시니까 되게 많은 도시에 많은 기회들이 와. 있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러니까 연습생 친구, 그러니까 원석을 발굴하는 과정이 이렇게까지 정말 오래 걸리고 이런 분들의 어떤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오늘에서야 제가 좀 여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느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회택유님께서
중학생 후이랑 지금이랑 가장 다른 점 혹은 여전히 같은 점 궁금하다. 얼마 만에 만나는 건가요? 라고 주셨는데 일단 제가 먼저 얼마 만에 만나는 건가요에 대한 말씀드리면 거의 뭐 한 오래됐죠? 한 4년 5년 됐나요? 오래됐어요. 그쵸. 네, 만난 거는 오래됐고 가끔 이제 연락하고 그쵸. 통화하고. 네. 중학생 후이랑 다른 거? 근데 같은 게 더 많죠? 네, 아까도 얘기했는데 똑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할 줄 아는 게 더 많아졌고 네. 하고 있는 걸 더 잘해졌고 그쵸.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몇 안 되게 사실 몇 안 되지 않고 정말 많은데 근데 이제 애기처럼 행동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워낙 어릴 때 뵀어가지고. 그쵸. 그러면 지니님께서 저도 이거 궁금했어. 잘 될 것 같다 하는 친구는 첫인상으로 바로 결정이 되는지 아니면 좀 오래 두고 지켜보시는 편이신 건지. 이게 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네네. 저의 경우는 좀 첫인상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딱 촉이 오는 친구. 네. 물론 이제 오래 봐서 이제 그런 판단이 드는 친구도 있기는 하죠. 그쵸. 네네네. 덜어 있기도 한데 사실은 진짜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첫인상에 생각했고 실제로 잘 된 친구들은 보통 이제 첫인상에서 결정됐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진짜 이게 그래서 저는 진짜 신기팀 분들께 리스펙을 드리는 건 그 딱 한 번의 어떤 촉이 진짜 좋아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박시연님께서는 신입 때는 누구나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의심하게 되는데 팀장님은 신입사원 시절에 그런 적이 없으셨는지. 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그냥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보다는 네. 그냥 어렵고 힘들어서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한 게 사실이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좀 기회가 생겨서 네. 좀 도전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사실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근데 이 직업이 그러면 지금 누나에게 팀장님에게 잘 맞는다고 지금은 생각이 딱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근데 가끔 얘기하거든요. 네. 나 이 일이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아직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아직도 어려울 때가 있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운 것 같고 이게 뭐 저는 이게 일이지만 그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그 사람의 꿈이고 네. 그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굉장히 신중하게 되고 또 어렵고 그쵸. 그런 게 사실이죠. 확실히 뭔가 이렇게 연차가 쌓이시면서 책임감이 늘어가시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주시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원체 제 기억에도 누나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많이 이렇게 돌봐주셨던 것 같아요. 챙겨주셨고 사실 왜냐면 연습생 때는 진짜 돌봐준다는 표현이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워주는 것도 키워주시는 건데 그게 약간 그 어딘가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를 가수로서도 키우는데 어떤 인격적인 사람으로서도 키우는 그쵸. 네,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물론 이게 일이지만 네. 그 친구의 보호자 네. 분들은 또 회사를 믿고 저를 믿고 이제 자식을 네네네네.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계약서로 묶인 계약 관계이긴 하지만 그쵸. 그런 믿음과 신뢰로 시작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집에서 보호자 분들이 해주시지 못하는 부분을 회사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